남편에게 30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한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남편이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건 바로 동창이었던 싫어했던 친구였잖아.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는지, 그 인간이 나타나서 가기 싫다고 해서 그동안 안 갔잖아. 맞아, 그 새끼 만나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언제까지 피해야 되냐고. 걔가 뭔데? 남편은 갑자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폭주를 하듯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동안 꾹 누르고 있었나 봐요.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친구에 대해 우리는 일어났던 게 많잖아. 읽어놓은 재산도 많고 우리 애들 다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다들 기업에서 한 자리씩 가고 있고 다들 잘 됐잖아. 이 나이에 이런 삶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는 다 일어났다 결심했다. 그 자식 아직도 두려워해야겠어? 이젠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떤 결심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평생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자신을 깨부수고 싶은 것 같아요. 남편의 트라우마는 고등학생 때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 남자였어요. 얼마나 호되게 당해 탄 평생. 그 이름 석자만 나와도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마속에서 살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치유가 된 것처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50 넘고 60 바라보는 대의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이번 동창회에 나도 갈 거야. 가서 그 면상 앞에서 욕을 잔뜩 해줄 거라고. 남편의 다짐은 정말 비장입니다. 저는 남편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아서 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10대 때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식품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빠와 단둘이 지냈었나 곁에 없었지만 돈을 잘 버는 아빠가 있었기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제가 대학생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빠 밥도 갖다 들리고 바쁠 땐 일도 도우며 회사에 간간히 갔었어요. 저는 제 나이대 대학을 잘 진학해서 무용과를 진학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연습하고 시험 보고 그런 일상을 살았고요. 별일 없으면 바로 아빠 회사로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비가 많이 와 버스 안에도 물이 흥건했다. 이따가 내리려고 하차벨을 누르고 이어서는 순간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에 처했고 무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친다면 최악의 수를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지금의 남편이 그때 저를 후해준 게 아니겠어요?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저를 받아주어서 제가 별일 겪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넘어지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주어진 텍스트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완성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 머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안 다치셨다 다행이네요. 여기서 내리세요. 저도 여기서 내리는데 좀 부축해야 드릴까요? 저와 그때의 남편은 같은 정류장에 내렸고요. 서로 목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가는 방향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아빠 회사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안면에 트게 된 거죠. 아빠한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아빠도 그때 고맙다며 남편한테 크게 한 통 내기도 했어요. 그 후로 아빠 회사 갈 때마다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제가 학교 끝나고 바로 아빠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과 딱 맞았어요. 아빠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면서 칭찬이 일색이었고 알바였던 그러다가 생산지 가던 그 사람이 회계의 오류를 잡아냈고 알고 보니 어떤 과장님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계팀에 맞지 않은 금액을 보고했던 거예요.
버리려던 면지에서 정황을 발견하고 아빠한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네가 아주 큰일을 했어? 하마터면 회사가 흔들릴 뻔했지? 뭐야,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준 덕분에 큰일을 면해서 정말 고마워. 아,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 가전 같은 거 사줄까? 아니면 돈 해줄까? 뭐가 제일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갖고 싶어요. 지금 현실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아빠는 큰일을 해냈다고 포상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많이 딱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알바만 뛰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안 벌면 생활이 안 된다고요.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고 고등학생 때는 가난해서 괴롭힘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서글픈 인생이 너무도 괴롭고 벅차고 힘들다며 아빠한테 안겨서 엉엉 울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그럼 자네는 뭘 하고 싶나? 뭘 하고 싶은지 말을 해봐야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니? 저는 회계 쪽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수를 정리하는 느낌이라 회계 쪽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아마 그때 그 사람은 회계 쪽 일을 맡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는 통이 큰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딱한 마음에 그 사람을 댁에 보내줬어요. 학비에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가족들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게끔 원래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줬고요. 그렇게 아버지 품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며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다시 재회를 했을 땐 그 사람은 어마하게 성장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아빠 회사 말고 대기업을 가도 좋은 스펙이 의리를 지킨 거죠. 아빠가 아끼는 직원이 되었고 집에도 자주 불렀다가 저와도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마음 한구석에는 학창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남자가 의식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종종 했었어요. 그 새끼가 지금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예전에 내가 아닌데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지금도 나 만나면 돈 달라고 하진 않겠지? 아, 지금 그런 말하면 엄청 쪽팔린 거지. 아마 지금의 당신 보면 엄청 놀라면서 이제는 당신한테 줄 거야.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냥 잊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에 남편 집이 가난하고 뭘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집이니까 더 괴롭혔다고 해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 가져와라 시켰고 안 가져오면 고 모욕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 시절 그 인간한테 엄청 당해서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왜 어릴 때는 외모나 체력강 그런 게 전부잖아. 남편은 당시 왜소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타깃이 되었던 것이고요. 성인이 돼서도 동네에서 만나면 돌아가고 동창회 안 나가고 피할 수 있는 일은 다 피했다고 해요. 엄청난 트라우마였다. 거죠. 그 사람 최근 소식 들은 거 있어? 그런 성향이면 여전히 양아치 짓하면서 잘 못 지낼 것 같은데. 동창 중에 소식들은 내 없대. 그 새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못 가고 양아치 집 계속 가고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온 것까지만 듣고 소식 끊겼어. 못 뻔하지 않아? 여전히 양아치 짓하고 다니겠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인데 뭐라고 살려나? 당신도 그만 잊고 살아야지. 그래, 나도 잊어야지. 그 자식 무서워서 동창회 못 나갔었는데. 아이, 올해는 한번 나가 봐야겠어. 평생 양아치 짓만 하고 살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 남편도 용기를 내서 동창회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의외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해 동창회를 며칠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 정신 좀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다 필요 없어. 정말 다 필요 없다고.
인생 사운 좋은 놈이 잘 사는 거였어. 젠장,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날 남편은 알 수 없는 말을 했고요. 엄청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한테 물었죠. 어제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세상 참 불공평해.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나 정말 너무 억울해. 아, 무인데. 그래, 말을 좀 자세히 해봐. 뭐가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 자식 있잖아. 나 괴롭혔던 그 자식. 어제 술 같이 마신 친구가 그러더라. 그 새끼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나는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겨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군대에서 손님 잘 만나서 백 써서 대기업 들어갔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들 잘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려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 진급 때 다 잘리지 않아. 아, 절대 진급 못하지. 학벌에 잘리고 일 못해서 성과에서 잘릴 텐데 얼마 못 버틸 거야? 여보, 모르지. 그렇게 든든한 뒷백이 있는데 가능한 거 아니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입사를. 그렇게 100으로 들어왔는데 진급도 해주겠지? 회가 그렇게 정에 넘쳐. 아이, 무슨 자선 단체이 아니? 절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 사회는 냉철해. 자기한테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처해. 그 사람이 일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 새끼 기회주의자라고.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너무 불공평해. 왜 그런 새끼한테 기회를 주냐고?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것을 얻은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이 잘된 소식을 듣자 배알이 꼴린 것 같았어요. 저라면 그 인간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겠지 하며 생각하지 않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 성격이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곱씹고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인데 저렇게 자꾸 자기를 괴롭게 하니 저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인간은 눈치가 빨랐고요. 기회를 잘 잡아서 그 힘들다던 대기업에서도 꽤 오랫동안 버텨냈어요. 결국 무과장까지 달게 된 그것을 소식으로 들었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남편은 분개를 했어요. 남편도 못지않게 잘 지냈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빠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아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더 직급도 놓고 연봉도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잖아. 왜 자꾸 스스로를 그 인간과 비교를 해? 그럴수록 당신만 더 괴로워져서 있는 대기업이고 그 차이가 나는 싫은 거야? 그 자식이 지금의 나를 봐도 나는 그 시절 찐따인 거지? 나는 그걸 탈피하고 싶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차이 때문에 남편이 그 인간보다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의식을 하며 지내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인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흐를까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나 봐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뭔 줄 아세요? 그 인간이 과장 이상으로는 더 이상 진급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못했겠죠? 그 운이 딱 거기까지였겠죠? 정말 잘 됐다고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격지심이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따로 소식도 안 들렸고 그래서 남편도 다 잊고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흘렀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10년도 더 흘렀네요. 잊고 지냈던 그 인간의 최근 소식을 친구한테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때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 역시나 과장. 이상 진급은 어려웠다. 그 인간 회사에서 나가리 됐대. 잘 됐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렸다. 아니면 그만뒀대. 잘 됐겠지? 그건 상관없어. 어찌됐든 나가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아이,
그거면 됐어에 상승된 남편의 기분은 며칠 동안 유지되었어요. 그때서야 트라우마가 해소되었고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 뒷백이 있던 사람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이유로 나가게 되자 그 양아치도 같이 나가게 된 거라고요. 추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좋아했었어요.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긴 했는데 엄청 좋은 기분에 들어와서 저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애를 쓰며 미워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좋게 되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잘못 지낸다는 소식이었고, 여보, 세상에 참 모르는 거다. 그 자식, 초년운 청년운까지 좋았을지 몰라도 중년운이랑 말년운은 안 좋나 봐. 얘 또 그 사람 이야기야. 아, 이번에는 뭔데 그 사람 잘못 지내고 있대. 회사 그만두고 뭐하고 산대? 그 새끼가 번지를 한 외모와 말솜씨로 학창시절에 인기가 많았고 운이 좋아서 대기업도 가서 청년 시절을 보냈었지. 아, 그 운 다 마른 거 같아. 왜 요즘 뭐 엄청 안 좋게 살고 있대.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은데. 맞아. 그 자식 지금 배달일 난데 회사 그만두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지만 성과가 없잖아. 그 자식 인생이 성과라고 하는 건 줄 잘 사서 운이 좋아서 대기업 들어간 거 말고는 없잖아. 과정까지도 운이 좋아서 달았던 거지? 자기 스스로 능력을 어필해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깐 대기업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깐 배달 일을 한 거고. 아, 정말이야. 사람 인생 바뀌는 건 한순간이네. 어쩌다가 사람이 그렇게 망가졌을 안타까우면서도 쌤통이다. 남편은 엄청 고소해 죽으려고 했어요. 배달일 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요. 남편은 그 인간이 어울리지도 않는 회사에 다니다가 고꾸라진 게 정말 통쾌했다 봐요. 남편에게는 연이어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에 동창회가 잡혔던 건데요. 그 양아치 친구가 상황이 안 좋게 되었으니까 동상에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동창 나가려고 했었고요. 모두들 그 사람이 다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뭐 자랑할 거 있다고 말 많은 동창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좀 화가 났는데요. 이내 자신은 이제 꿀릴 게 없으니 나갔다 온다면서 마치 기합을 넣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남편은 아빠 회사의 임원이 되었어요. 배달을 하는 그 친구에 비해 우리 남편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남편은 당당했다. 이 일거운 삶이고 원해온 일상이었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우리 지금은 나가야지. 늦지 않을 텐데. 아, 오늘 주말이라 참 많이 막힐 거야? 서둘러. 다 됐어. 나가자. 좋은 걸로 가져가자. 아무래도 내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남편은 옷에 엄청 신경을 썼고요. 동창회가 밤에 있었는데, 낮에는 미용실을 갔다 올 정도로 외모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동창회 며칠 전부터 저에게는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옷을 사라고 카드까지 쥐어줬고요. 남편은 정장을 원하는 디자인과 원단으로 아예 맞춤 제작을 했어요.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비장한 준비였습니다. 저희 집 차도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형 차고 하나는 세단인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급의 차로 남편은 타자고 했어요. 잘 나가는 걸 티내고 싶었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30년 만에 남편을 동창회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도착을 하자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나 남편을 반겨주더라고요. 세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나는 너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정말 반갑다. 전교 1등, 반갑다.
나는 가끔 내 생각 많이 했었어. 병원에서 일한다고 의사를 했지? 그래,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잘 못 올라와. 아, 오늘도 간신히 빼고 왔어. 잘 지냈지? 이게 누구야? 정수연이, 너희 자식이 그동안 동상에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얘야, 나야말로, 이게 누구야? 너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서로 키 순서대로 1번 아니면 2번이 있는데 너도 많이 컸구나. 야야, 나는 되기만 성형이 있어 뒤늦게 크더라고요. 근데 가서 많이 컸어. 운동을 하니까 쑥쑥 컸나 봐. 너도 많이 컸다. 나던데. 나도 군대 가서 많이 컸어. 역시 친구 아니라 할까 봐. 이런 것도 남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인사와 근황 질문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들 저희 남편을 좋아했고요. 옛 추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만 있는데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왜 남자들의 추억은 여자들과는 좀 다르게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허당인 이야기, 치밀해지는 결국 언행 게 없는 이야기, 선생님께 혼났던 이야기들을 듣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어요. 남자들 수다도 정말 여자들 못지 않더라고요. 저는 랩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빨리 말해요. 그렇게 반가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도 그때서야 제가 떠올랐나요? 아, 우리 와이프 소개 안 시켜줬지. 내 와이프야. 인사해. 처음 보지? 남편 친구들이 모두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맞인사를 했습니다. 아이, 재수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 나이에 이렇게 관리 잘하시기 힘든데 혹시 나이 속인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되어 있어.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서 관리 엄청 해. 얘야, 이 자식아, 부럽다. 너는 일로도 성공하고 저렇게 예쁜 와이프도 없고 다 가졌네네. 와이프도 예쁘잖아. 천사 같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맞지? 그 천사가 요즘에는 좀 푸짐해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와이프가 제일인데. 그러니깐 잘해라. 와이프 말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더라.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해. 제 소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났고요. 시답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수다 매경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조용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동창이랑 같이 온 와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며 밥을 먹었지요? 저를 딱히 챙기지 않아도 그날은 괜찮았어요. 남편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저렇게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어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요? 내가 왔다, 이놈들아. 형님 왔다. 아, 인사해라. 얼른 어서 안 나와. 뒤늦게 온 친구가 좀 요란하게 등장했어요. 전 단번에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저런 말투 좀 싫어하거든요. 상대를 하대하는 듯한 말투. 제가 딱 싫어하는 말투인데 다들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다들 미간에 찌푸리더라고요. 사람이 느끼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오자 다들 한 번씩만 쳐다보고 먹던 밥 먹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잡친 느낌으로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쌓아져서 아까 좋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런데요, 그 인간이 딱 저희 남편을 알아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오랜만이다. 너 이름이 장수철 아니야? 얘야, 이 찐따가 이제 나타났네. 아,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 너도 널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래, 그건 몰랐네. 그래, 너도 앉아서 밥 먹어.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 인간은 여전히 양아치 어조자기가 더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그런 의도로 어깨동무를 가장한 헤드락을 걸었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아주는데요. 그 인간은 그걸 눈치챈 건지 아님 눈치채지 못한 건지 제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동창회 왜 안 나왔어? 나는 너 기다렸는데 오고 싶지 않기도 했고 바빴어. 다들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래, 너는 무슨 일 해? 남편이 선방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말라는 식으로 직업을 딱 물어본 거죠. 직업 얘기 꺼내면 바짝 졸아서 딴 데 갈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인간은 그냥 당당하라 그요. 얘야, 나 배달 일해. 입에 풀칠은 하고 산다. 너는 뭐 하냐? 보니깐 잘 나가 보인다. 나는 중견기업이야. 회계 쪼기를 하고 있지? 아, 배달일 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해. 나는 배고파서 밥 좀 먹어야겠다. 다른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하고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대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남편의 반응을 다 무시하고 지할 말만 하더라고요. 이하야, 뭘 주라?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쫄아? 너나 무서워서 그동안 동창회에 안 나온 거야? 아이, 내가 때릴까 봐, 야이. 지지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네? 그러니깐 내가 영원한 나의 부하라는 거야. 마치 너는 내 소나기에 있다는 느낌으로 밥 먹는 남편의 뒤통수를 쓰다듬더니 있어서 제가 옆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 보니 가까운 친구였나 봐요. 아, 수철리 와이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철리 친구 김용대하고 합니다. 처음 뵙네요. 저희가 엄청 친한 사이였죠. 장난도 치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 사이요. 그렇지,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그저 시선을 밥에 놓은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밥그릇을 비워내는 것에 목표를 정했나 봐요. 아, 정말 보기 짜증스럽기만 하죠. 화라도 내지요. 이게 뭔가요? 여전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 씨,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얘 학창시절에 정말 찐따였는데 돈도 없는 그지가 결혼은 어떻게 했나 보네. 아, 신기해라. 그 야가이 친구가 남편과 저를 계속 건들고 그래서 저도 응대를 해줬어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나쁜 짓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요. 제 남편이 찐따였다면 뭐가 중요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김용대 씨, 그 야가지 친구는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방 먹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요.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하죠. 아,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얘야, 너 와이프 하나 잘 얻었구나 그러니까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죠. 김용대 씨는 무슨 꿈을 꾸고 사세요? 저요. 아, 이 나이에요. 뭔 꿈이 있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 사는 거죠. 저는 욜로제요. 욜로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애들도 다 집 나가서 각자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대. 아빠 힘들다니까 다들 모른 척이나 하고 좋지도 않은 가정사, 뭐 저렇게 하든 늘어놓을까요?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죠. 제가 비웃는 말로 그 말을 받아쳤어요. 욜로시라고요. 아유, 요즘 애들 스타일인데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저기요, 저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이런 찐따 새끼 버리고 나한테 와요. 아, 내가 세컨드로 삼아줄 테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불쾌했던 것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싸움에서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착히 그 말에 대응했죠. 와이프 안 왔어요. 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엄청 나빠질 텐데요. 이 정도면 이용감이죠? 소송이 안 그래요. 같지 않았으니까 이런 농담 따먹기도 하죠. 아, 같았으면 이렇게 프리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얼른 가보세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나 내가 명예의 손으로 신고할 거니까요. 그러자 그 인간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와이프가 농락당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던 등신 같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싸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새끼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질까? 괜찮아. 나도 할 말 다 했고 그 인간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말한 것 같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해코지 못할 거야. 당신도 나처럼 좀 해. 쫄지 말고. 남편은 힘없이 축 늘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 인간 트라우마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요. 결국 극복하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이불 킥 하더라고요. 속상하겠죠? 그 양아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 오고 나서 분위기가 한 번에 싸해졌어요. 이건 의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음날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쫄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자식이 어려웠는지 몰라지가 지금 날 때리면 어쩔 건데? 왜 깜방이나 들어가지? 안 그래? 에휴, 차라리 한 대 맞을걸. 아유, 됐어. 잊어버려. 그건 다음에 만나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욕한 바가자 하고 잊어버려. 그게 당신한테 필요해. 내가 억울한 건 쉽게 못 잊잖아. 이번 권도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아. 나도 이런 내가 싫다.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까 동창회를 괜히 나갔나 싶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후회가 동반되어 오니까. 저도 가지 말 걸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며칠 후 그 양아치 친구인 김용대가 남편한테 한번 만나자고 한 거야. 여보, 오늘 그 새끼가 만나자고 하네. 왜인지 돈 빌려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만날까 말까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지? 상황이 어려운 친구, 딱한 척하다 가버릴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새끼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주제를 알고 까불러 하고 거절하려고. 나 그러면 너무 나쁜 사람일까? 그런 마음도 겪어봐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당신 마음에 너무 화가 많아. 친구와 잘 풀고 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은 결국 그 양아치 친구를 만나러 갔고요. 몇 시간 뒤 힘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래? 왜 만나자고 한 거래? 정말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 아니, 돈 빌려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술 마시고 왔어. 그냥 자기 무용담 얘기하고 내가 그 인간한테 당했던 얘기만 듣고 왔어. 계획 실패야.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 나쁜 마음 먹으니까 일이 안 풀리네. 그래, 맞는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 있고 당신 인생 살자. 난 당신이 그 사람 신경 쓰면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제발 좀 잊고 살자. 그런데요, 그 인간이 그 뒤로도 몇 번 남편한테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서는 별말 안 하고 집에 가곤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얻어 마시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술 먹으러 와서 이 정도는 남편이 손쉽게 살 수 있으니까 술 얻어 먹고 택시비를 명목으로 5만 원씩이나 달라고 했대요. 정말 찌질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찌질한 겁니다. 그날도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또 만나자고요. 할 말 있다고요. 남편은 또 나간다고 했고. 여보 잘 들어. 그 인간이 당신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아, 만나면 수의 사줘 집에 간다고 하면 택시비죠. 그거 얻어 먹으려고 당신한테 만나자고 하는 거라고. 당신 입장에서는 푼 돈이니까 이번엔 그 사람 보고 사라고 해. 안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런 거야. 에휴, 정말 그런 거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돈 빌려달라는 말을 언제 꺼낼지만 생각했지. 그동안 나한테 안 짓은 생각도 못했네. 언제까지 등신짓 하고 다닐 거야? 오늘 똑바로 얘기해주는 게 있는데 오는 게 있는 법이야?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면 이건 당신 벗겨 먹으려는 속셈인 거라고. 그 친구 너무 염치 없네? 아니, 당신을 쉽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 대우받지 마, 알았지? 그날 남편이 친구한테 말했대요. 그동안 자기가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 보고 사라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친구 사이에 돈을 생각하냐면 자기가 돈 없다고 무시하냐. 별별 말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남편도 확 느껴진 거죠. 그 인간의 본심을 남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런데요. 그 사람 정말 10,000원, 20,000원 이런 돈도 급했나 봐요. 남편한테 거창한 말을 하면서 50,000원만 꿔달라고 문자가 온 것입니다. 남편은 한껏 비웃으면서 송금 안 했대요. 돈 5천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이 없어서. 친구가 뭐냐? 우정이 뭐냐? 아, 의리까지 들추며 빌려달라는데 인간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돈 안 빌려주고 성실하게 살라고 했지? 아유, 잘했어. 5만 원이라니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그 친구와의 일은 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결국 돈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남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수철아, 아이 소식 들었어. 김용대가 우리 동창의 총무였던 같고 튀었나 봐. 뭔 소리야? 나랑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연락되었는데. 아, 어제 나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그게 이번 주부터 연락이 안 돼. 전화번호 바꾼 거 같더라. 우리 동창의 비가족 모두 여행 갈 돈으로 액수를 늘려서 모고 있었잖아. 돈이 수천이 넘어. 아, 이거 꽤 심각해. 그 인간이 동창의 총무였던 같고 튄 거 같은 느낌에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인간이 그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일도 하고 있고 학창 시절에도 총무를 맡았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창회 총무를 맡게 되었대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저희 남편도 동해는 안 나갔지만 동창 애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밥 사 먹을 때 보태라고 낸 것도 있지만 동창 회비 안에 불우한 이웃 돕는 부분도 있고 장학 재단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동창 회비는 꼭 내고 있었어요. 후년에 가족 동관 제주도 동창회를 계획하면서 회비의 단위를 좀 올렸었는데 아이 그 많은 돈을 갖고 튀다니요. 남편과 남편 친구들은 아주 비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집에 가봤지만 증작 이사를 갔던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행방불명이 된 상황이었죠. 다들 전화번호도 모른다. 집도 모른다. 직장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길래 제가 아는 친구가 흥신소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그 사람 행적을 찾아냈는데 세상에 저희 집과 무척 가까운 곳을 살고 있었어요. 저 자식. 다 내팽개치고 곧이 엄만전전하다가 자기 부모님 집에 얹어 살고 있던 거예요. 남편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결국 남편과 동창들은 다 같이 그 인간 본가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배를 누르고 용대 친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고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혹시 몰라 제가 먼저 들어가 보았는데 그의 와이프가 저를 보고 놀란 게 아니겠어요. 아이 혹시 회장님 아니세요? 저를 모르시죠? 저는 회장님의 회사거래처 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인간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 동창들도 엄청 놀랐고요. 제가 이 사람의 와이프 일상 아빠는 3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전에 회사를 저한테 정리를 하셨어요. 저를 대표 자리로 앉혀놓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요, 제가 회사 일을 알긴 뭘 알아요. 저는 심지어 무용학원 선생을 하고 있어서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고 병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저는 회장직에 앉아 감시만 했어요. 그리고 실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진에 저희 남편을 앉히게 된 거고요. 그래도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는 꼭 참석하는 편이었는데 그 인간 와이프가 저를 거기서 봤었던 거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김용대 아이, 너희 자식, 돈 어쨌어? 돈 갖고 튄 거야? 정말이야, 돈 어디냐고. 우리 돈 어디요? 아이, 그거 다 벌써 썼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훔쳐간 돈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친구 아야? 친구 아냐고, 용서하네. 고소할 거야. 우리는 모두 널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이라. 사고를 친 그 양아치 놈은 돈 다 뱉어내겠다고 하면서 고소 많은 제발 말아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건으로 벌써 고소가 2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미 법을 어긴 과자인데 집행유예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소를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 양아치는 본인이 들고 튄 동창회비를 본인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빚까지 져서 다 뱉어 했어요.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인간 생활이 팍팍해졌다 그요. 미안하다. 그동안의 감정은 잊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일자리만 있으면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있거든. 그래, 우리 회사의 팀장급 관리자가 이번에 퇴사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건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결정할게. 정말, 내가 잘할게. 얘야, 고맙다야. 내가 죽어도 내 개가 될게. 지켜봐 내가 정말 잘하는지를. 그로부터 친구들 모임 나가면 남편 앞에 그릇 수저 다 세팅해주고 남편 신발도 똑바로 놔주고 엄청 부담스럽게 그렇대요. 하긴요, 상황이 급한데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하루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와서 남편 차 세차까지 해놓은 거 있죠. 그리고 남편 회사로 맨날 커피 간식 배달하고요. 그때까지는 배달 일을 하니깐 그렇게 남편한테 공을 들였습니다. 그지 와이프도 한몫 셌어요. 저한테까지 설설기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학원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김치 만들어서 갖고 오고 반찬에 가지고 오면서 자기 남편 잘 좀 봐달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들리는 얘기로 그 동창 와이프도 지남편과 똑같은 전력이 있었답니다. 자기보다 지금 낫고 어리면 개무시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부부는 닮아간던데 그 말이 맞나 봅니다. 또 하루는 저희 집으로 둘이서 청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파출부를 자청한 거죠. 하도 그러길래 그 두 인간대 정신교육 좀 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한테 했던 모든 부담스러운 일들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알랑방귀 끼는 거 다 아는데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저희 마음 순수한 저희 마음이요.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그러기 전에 참여부터 하고 반성부터 하세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면 되겠어요. 저희 남편도 저도 그쪽 두 분한테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시 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찾아오길 스토커로 신고했어요. 남편도 그때 정확하게 너한테는 그 팀장 자리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필요 없어졌는지 아니면 고소 당할까 봐 그러는 건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그 양아치는 동창도 안 나오고요. 결국 생활고를 못 이기고 와이프랑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또 어디서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또 고소를 당했고 결국에는 콩밥을 먹게 되었다고 해요. 형이요. 확정됐고 큰 집인 깜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고소당한 건 다 패소해 결국 깜방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저희도 고소에 함이어 그 인간의 끝을 보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우체통에 꼬깃꼬깃한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보니깐 어떤 교도소라고 주소가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만 봐도 누가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 양아 새끼 교도소라는 글자만 봐도 살벌하더라고요. 여보, 편지 왔어. 교도소 주소인 거 보니 그 인간이 보낸 걸 같은데 한번 읽어볼래? 철이 좀 들었나? 사람이 됐을까? 나한테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건가? 아이 줘봐. 한번 읽어나보게 남편이랑 같이 그 편지를 뜯어서 봤는데요. 그 인간이 미안하다고 절절히 사과의 글을 적었어요.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무시하고 살지 않겠다. 앞으로는 죄짓고 살지 않겠다. 앞으로의 삶 잘 살겠다며 다짐에 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자식, 미쳤네. 면회와 나보고 면회 오라는데 정신 덜 차렸어. 아, 내가 거길 왜 가? 사과할 사람이 나한테 와야지. 안 그래? 그건 그렇지. 사람 불러내서 뭔 소리를 하려고 수를 쓰는 건지? 아유, 당해주지 마. 알았지? 연영이라는데요. 그 인간이 나와서도 문제예요. 나중에 또 우리 찾아오면 어떡해요? 그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인연만 만나세요. 저희 남편처럼 계속 곱씹고 의식하며 지내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남편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 왜 이러고 사나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남편도 빨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신 건강에 해로봐요. 평생 발목 잡는 건 자기 스스로더라고요. 애초에 썩은 인연은 끊어내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남편과 같이 볼 테니까 댓글로 저희 남편한테 쓴소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